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분양쇼 화제 현장 시작하겠습니다. 이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경호입니다. 교수님, 네. 요즘 사람들이 모이면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죠? 부동산을 못 사면 건설주라도 사야 된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가장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는 도심 재생 뉴딜 공약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5년간 50조 원을 투입해서 노후 주거지를 500곳 정도를 지금 주거 환경 개선하겠다. 뭐 주변의 인근 부동산이라든가 실제 건설주 모두 다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좀 보실 수 있는데요. 실제 뭐 5월 말 기준 보니까 건설업종 지수가 연초보다 14.9%가 좀 올랐고 올해 이번 달만 해도 6.4%가 상승하는 아주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또 다른 공약이죠. 광역철도 확충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서울역에서 이제 5개 노선을 더 확충한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인근 부동산과 건설주에 대한 상승의 폭을 예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오랜만에 아주 좋은 밝은 얘기로 문을 좀 열어볼 수 있어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 특별분양쇼 화제 현장은요, 이렇게 시장에 바뀌는 흐름들 또는 매우 전방위적인 부동산 정보들을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또 가장 중요한 것들, 무료 상담도 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000-4899, 02-2000-4899. 전문가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하고요. 지금 막 상담 전화 열렸습니다. 지금부터 방송이 끝난 후에도 계속 연결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특별분양쇼 화제 현장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 주간 부동산 시간을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네, 최근 부동산 뉴스의 헤드라인만 모았습니다. 주간 부동산 뉴스. 경제 분야의 맹활약 중인 왕성호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주간 부동산 뉴스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떤 이슈들이 관심을 받았을까요? 이번 주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파주 부동산 소식, 그리고 아파트값 상승 소식 등이 들려왔습니다. 천천히 한번 짚어볼까요? 첫 번째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관한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분야 대표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의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시범 사업이 낙후된 도심지 환경 정비와 소규모 재건축 중심으로 꾸려질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추가 경정 예산안에는 도시재생 관련 지원 예산이 1,014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도시재생 관련 국토교통부 연간 예산의 3분의 2를 추경으로 편성했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도시재생 관련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두 번째는 가재울 뉴타운 소식입니다. 서울 서북부 뉴타운 3총사 중 하나인 가재울 뉴타운 일대가 개발 2막을 열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8구역 조합은 오는 9일 사업 시행인가 총회를 여는데요. 사업인가와 관리처분 총회 시기는 개발 계획이 윤곽을 드러내고 비용 불확실성도 줄어들기 때문에 조합원 물건의 집값이 뛰는 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조합은 내년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일반 분양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9구역 조합은 지난달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사업 시행 변경 인가를 받았으며 주변 일대 아파트 시장에도 현재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파주 부동산 시장 소식입니다. 파주 부동산 시장에 햇살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한때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리며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을 꺼렸던 곳이 최근에는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것인데요. 미분양 아파트는 최근 대부분 소진이 됐고 전매 제한이 풀린 분양권에는 웃돈이 붙었습니다. 집값 오른세가 완연하고 분양을 앞둔 단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5년 말 파주시 미분양 물량은 4,285가구로 전국 시, 군, 구 중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2017년 3월 말 기준 미분양은 19가구로 확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이렇게 다양한 이슈들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소식들 주간 부동산 뉴스와 함께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왕성호 아나운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 보죠. 네, 이번에는 고민 상담과 화재 분양 현장 차례로 만나볼 텐데요. 네, 도움 말씀 주실 분들을 저희가 모셨죠.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계의 10만이로 불리고 계십니다. 조민기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월요일이 24절기 중에 이 망종이라는 절기였는데요. 그만큼 지금 현재 이 농사철이 상당히 지금 바쁜 시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농사철만 바쁜 것이 아니라 저희 같이 이 투자를 전문으로 좀 해드리는 저희도 좀 바쁜 철이었는데,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현장을 가장 먼저 뛰어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오늘도 제가 이제 분양하는 소개하는 현장도 그만큼 발빠르게 좀 움직여서 찾아낸 현장이기 때문에 오늘도 채널 고정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제 옆에는 박시영 리포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번 주에는 바다까지 건너서 현장을 다녀와 봤습니다. 어떤 곳일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 주도 활약이 대단하신다고 하시던데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먼저 고민 상담부터 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기 전문가님, 굉장히 많은 상담들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네. 상담입니까? 요번에 들어온 내용 보니까 좀 오래된 주택을 좀 보유하고 계신데 좀 여러 가지 고민이 좀 있으신가 봐요. 일단 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 고민이 있어서 연락드리는데요. 그 서울 송동구 홍익동 245번지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 40년 정도 된 낡은 주택이라서 매도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보유를 해야 할지 고민이 돼서 연락드립니다. 지금 위치상으로 보면 홍익동 245번지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요 해당되는 이제 위치를 좀 살펴보게 되면 바로 인접해서 성동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관공서도 밀집해 있고요. 이 주변 자체가 이제 왕십리라고 하는 뉴타운도 들어갑니다만 이 해당 지역이요. 이 왕십리, 부도심, 이 제1종 지구단위 구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충분히 개발 가치가 좀 있는데 아마 지금 이제 질문 고민하신 그 내용의 그 해당 부지가 이 상당히 좀 넓은 토지 면적이 아니라 이 대략 한 30평 정도 규모로 돼 있는 오래된 주택이다 보니까 실제 토지 가격이 지금 상당히 좀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매도보다는 이 활용을 하는 쪽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주변 자체가 이미 관공서, 성동구청이라고 하는 관공서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꼭 관공서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 이 충분히 요즘 최근에 좀 트렌드화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단독주택을 상가주택으로 전향을 하는, 그러니까 변화를 주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금의 그 층수 기준으로 보면 한 3층 정도까지가 이 신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3층 정도 되는 규모라 그러면 요즘 이제 최소 그 미니 사옥이라고 하는 이 사무실 임대할 수 있는 용도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자세한 그런 그 개발 행위에 대한 그리고 또 개발에 대한 그런 뭐 이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별도로 한번 전화를 드리든지 아니면 저희 오프라인에서 한번 나오시면 좀 더 자세한 그 설계라든가 어떤 개발 방향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고민하는 대한 그 최종 이제 결론이라고 하면 매도보다는 보유를 하시되 그냥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는 개발에 대한 변화를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거를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개발에 대한 굵직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조금 더 보유하시는 방향으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평소 비슷한 고민 가지셨던 분들 참고해 보시고요. 이렇게 전문가와 1대1 상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000-4899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특별분양시 화재 현장 이번에는 최근에 화재를 모으고 있는 분양 현장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조민기 전문가님 어떤 곳인가요? 네. 요즘 이제 뭐 트렌드가요. 이 연금형으로 좀 가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제 준비한 분양 현장도 연금형 스타일의 이 임대 수익형 그 분양 현장인데 제가 좀 핫한 지역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 제주도인데요. 이 제주도에서도 이 시설 규모라든가 또 웬만한 그 수익형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전 세계에 내놔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굉장한 물건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이 제주도에 있는 우리 보통 이제 호텔이라고 하는데 호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리조트 그 복합 시설 내에 있는 호텔 레지던스 분양 현장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네. 정말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제주도에 있는 분양 현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없는 현장이 되겠는데요. 박시영 리포터, 미리 다녀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분양 현장은 정말 특별해서 제가 서울과 제주도를 왔다 갔다 했을 정도인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여러분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아시나요? 이 랜드마크 호텔에 방문하기 위해서 싱가포르를 찾는 분들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곳이 들어선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일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볼까요? 이곳은 서울 신사동의 홍보관입니다. 일단 월요일 오전답지 않은 분주함에 한 번, 범상치 않은 조형도에 또 한 번 놀랐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제가 보니까 조형도가 너무 멋있는데 한국판 마리나 베이 샌즈라고 들었거든요. 진짜 그런가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리나 베이 샌즈와 똑같이 저희도 카지노를 베이스로 한 복합 리조트 상품이고요. 그리고 규모가 마리나 베이 샌즈가 호텔 부분만 한 30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저희도 전체 연면적이 30만 평방미터 정도의 규모로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리고 마리나 베이 샌즈가 갖고 있는 인피니티 풀이나 이런 호텔의 기능성 이런 시설들이 저희도 동일하게 거의 유사하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고객분들이 마리나 베이 샌즈로 많이 말씀을 해주시곤 합니다. 우와, 정말 비슷하네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분양 현장의 카지노는 국내 최대 규모, 인피니티 풀은 국내 최고 높이라는 겁니다. 또 호텔 안에는 쇼핑몰과 글로벌 레스토랑, 스파와 각종 라운지도 조성되는데요. 정말 마리나 베이 샌즈처럼 이것도 자체적인 관광지가 될 것 같죠? 제가 쭉 보니까 최대, 최고, 유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이제 그런 특징적인 수식어가 있는데요. 유일한 기준은 저희가 도시에 들어가는 카지노를 베이스로 한 복합 리조트, 도시명 복합 리조트라는 게 최초의 상품의 수식어가 없고요. 그리고 또 제주도 안에서는 또 최고의 높이, 55m 건축 제한선을 넘는 169m에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유일무이한 그런 최고의 높이, 이게 좀 특징적이고요. 그다음에 제주도 안에서는 최대 규모의 30만 평방미터의 최대 스케일, 국내 최고는 저희가 1,600객실, 올 스위트의 1,600객실이라는 그 객실 수가 국내 최대 규모고요. 그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스위트룸에 묵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1,600객실이 모두 올 스위트 규모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어떤 방을 묵으셔도 스위트룸에 묵게 되십니다. 저도 좀 가봐도 될까요? 그럼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네. 스위트룸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스탠다드 스위트의 유닛인데요. 들어서자마자 우와, 다르긴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목과 대리석을 사용해 자연스레 고급스러움이 풍겼고요. 넓은 내부와 하나같이 큰 가구들에서 럭셔리함이 느껴집니다. 또 일반 5성급 호텔보다 더 큰 욕실, 객실 한쪽을 가득 채운 창문도 특별한데요. 와, 보니까 객실에서 한라산이 보이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 건축 제한 높이인 55m 높은, 55m보다 높은 62m부터 배치가 되고 최대 169m까지 배치가 되다 보니까 막히는 거 하나 없이 무장애로 제주도 바다, 한라산, 제주 도심을 이제 구경하실 수 있고요. 제주도에서는 55m 높이의 건축물이 유일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전까지는 보실 수 없는 뷰를 저희 객실에서 보실 수 있고 또 앞으로도 55m를 넘는 건축물들이 지어질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저희 건물에서만 100m 이상, 150m 이상의 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프리미어 스위트룸. 스탠다드의 약 2배 규모로 여러 명이 묵기에 좋은데요. 역시 침실에서도 바다 조망이 가능하고 침실과 연결된 드레스룸은 여느 명품 매장 부럽지 않습니다. 그 뒤에 있는 욕실 역시 럭셔리함이 이어지는데요. 특히 이 미닫이 문을 모두 열면요. 제주도 바다를 바라보며 거품 목욕을 할 수 있대요. 우와, 상상만 해도 너무 로맨틱하죠? 제가 유닛 2개를 다 살펴보니까 객실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면 창의 측면에 제주도의 어떤 쾌적한 바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연 환기가 가능한 창호를 설치한 점이 일반 건축물과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텔의 인테리어가 가장 중요한데 저희 그 인테리어 설계를 이라는 세계적인 인테리어 설계사에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리나 베이 샌즈나 두바이의 포시즌 호텔 등 럭셔리 브랜드의 호텔들만 인테리어를 하는 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급스러워 보이고요. 또 저희가 8년마다 이 시설들도 리모델링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좋은 시설의 유니트가 지속적으로 몇십 년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건설사는 이 큰 사업에 책임 준공을 약속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을까요? 확인을 위해 직접 제주도를 찾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노형동의 공사 현장. 현재 공사 초기 단계라고 합니다. 인부도 기계들도 모두 분주한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온 김에 현장 주변도 살펴보니까 롯데 면세점과 신라 면세점, 바오젠 거리가 가까웠는데요. 과연 입지적으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인근에 있는 현지 홍보관에서 더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저희 현장은 제주의 명동이라고 불리는 노영동 지역에 위치를 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바오젠 거리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면세점이 500~600m 거리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편리하게 쇼핑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공항과의 거리도 3km에 불과해서 차량으로 5분에서 10분 거리 내에 공항을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노형동 둘러보면서 몇몇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게 수익을 잘 받을 수 있는지, 되팔기는 어렵지 않은지 궁금하거든요. 사업 주체가 국내 대표 관광회사와 중국 최대의 부동산 회사가 합작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안정성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시공 또한 세계 1위의 건설사가 참여를 하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건물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 운영을 할 때에는 사업 주체와 5성급 글로벌 호텔 체인이 같이 연계를 해서 호텔을 운영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호텔 운영 또한 안정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호텔 분양받으신 호텔을 매매를 하실 때에는 사업 주체에서 이 매매에 대한 우선 매매에 대한 그 의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밖에도 매수자들이 원할 경우 성수기에도 무료 숙박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제주도에 스위트룸도 갖고 임대 사업도 하고 싶은 분들 이 분양 현장 참고해 보셔도 좋겠네요. 제주도에 위치한 복합 리조트 현장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한라산과 제주 바다가 파노라마로 보이는 뷰, 그리고 제주의 명동이라는 핵심 입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라산 다음으로 높다는 이 대규모 건설 현장이 제주의 랜드마크가 될 거란 기대감이 오늘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시영 씨가 말씀하신 백문이 불여일견 공감이 좀 갑니다. 직접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네, 일단 제주도는 딱 듣기만 해도 이 여행지 같은 느낌이 강해서 굉장히 설레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 분양 현장의 홍보관 역시 정말 좋았습니다. 일단 규모가 굉장히 컸고요. 제주도에 있는 호텔을 통째로 옮겨놓은 것 같은 굉장히 럭셔리한 유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홍보관 안에는 갤러리 같은 카페도 있어서 실제로 대관도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가능한 게 이 사업 자체가 보통 사업과는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제주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 아신다고 하는 이 이니셜 D로 시작하는 리조트 조성 사업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영종도의 파라다이스 시티 같은 이런 랜드마크가 될 만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월요일 오전에 촬영을 하러 방문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계셔서 촬영에 애를 먹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고요. 또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라는 곳 아시죠? 그곳과 자주 비견되는 곳인데 이 분양 현장이 완공되면 개인적으로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네, 제주도가 사실 2016년도에 전국 땅값 상승률 1위, 그렇죠. 집값 상승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제가 앞서 조사를 해봤는데 국토해양부에서 2017년 1월 1일 개별 공시지가 집값 상승률 1위, 아직도 1위 자리를 제주도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기대가 되는 현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민기 전문가님, 현장 네.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오늘 소개하는 이 화재 분양 현장 위치가요. 제주도 노형동, 아마 제주의 명동이라고 할 정도로 이 위치가 좋은 곳인데 이 노형동에서도 노형 오거리에 딱 붙어 있는 분양 현장이다라는 점을 위치를 말씀을 드리고요. 규모가요. 지하 6층에 지상 38층.
아마 제주도에서는 아마 최고로 높은 높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랜드마크 건물이 되겠습니다. 객실 수가 총 1,600객실입니다. 현재 지역 지구는 이 용도 지구가 일반 상업 지역에 이 카지노 시설이 확정돼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공급 면적이 조금 큽니다. 132제곱미터, 151제곱미터, 296제곱미터. 이 다양한 규모로 좀 되어 있으면서 현재 지금 샘플 하나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1233호 기준으로 했을 때 계약 면적 136.97제곱미터인데요. 전용 면적만 놓고 봤을 때 64.74제곱미터입니다. 현재 요 세대 한 객실 기준의 분양 금액은 5억 3,965만 원인데요. 이것은 이제 부가세를 좀 별도로 했을 때입니다. 보통 일반 우리가 사업자 기준으로 갔을 때 부가세 환급을 받기 때문에 오늘 소개하는 건 부가세 별도 금액으로 좀 알려드리고요. 현재 임대 현황이요. 임대가 지금 제한되고 있는 부분이 월 268만 원 정도니까 수익률은 상당히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해당 이제 이 객실에 투자기 때문에 레버리지, 특히 대출을 좀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대출금을 적용했을 때 실투자금으로요. 2억 6,965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한 분양 현장입니다. 사실 제주도의 그 노형 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명동 네. 또는 강남이다라고 비교를 할 정도로 상업시설과 교육시설과 업무시설, 문화시설이 다 한꺼번에 총 집합하는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지 분석도 꼼꼼하게 해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지도를 좀 보시면은요, 제주도는 시가 두 개입니다. 하나가 제주시, 하나가 서귀포시인데, 바로 이 제주시, 바로 인접해 있는데, 제주시 내에서도요, 좀 전에 얘기했던 서울의 이 명동과 같은 위치를 하고 있는 노영동이라는 곳인데, 그 노영동 안에서도 노형 오거리라는 바로 이 상업지역 내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 포인트가 되겠는데 반경 3km 내에는 제주공항이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제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관광 명소로 제일 먼저 찾는 곳이 바로 이 노영동이라는 부분이 되겠는데 좀 더 넓게 이제 제주도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 중문 리조트, 한라산, 서귀포 쪽으로 넘어가는 이 사통팔달의 이 교통도 중심 역할을 하는 데가 바로 이 노영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요. 바로 이 노영동 바로 인접해서는요. 이 롯데 면세점이나 신라 면세점이 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광객 오시는 분들이 관광 레저를 좀 보러 가시다가 충분히 쇼핑을 하시는 부분들은 전부 또 노영동 쪽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입지적인 장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가 이 제주도는 지금 여러 가지 개발 붐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주 신화월드, 거기에 국제 영어 도시, 그러면서 또 헬스케어 타운, 서귀포 혁신도시 등이 일부는 완성이 되고요. 일부는 지금 또 개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무궁무진한 또 개발 호재까지 갖고 있는 미래 가치가 있는 입지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입지적인 얘기를 좀 제가 설명드렸다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바로 이 제주도의 관광 산업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좀 아주 면밀하게 좀 분석을 좀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2016년도 기준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만요, 약 한 1,600만 명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 내국인이 약 한 1,200만 원 정도로 1,200만 명 정도 관광객 유치가 됐다고 하고요. 그만큼 내국인이나 외국인이 관광객이 계속 증가세를 좀 추이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이 첫 번째 좀 분석이 되겠고요. 이 두 번째는요, 이 제주 지역 내에 이 호텔 객실 가동률을 놓고 봤을 때 전국으로 따졌을 때 전국 1위를 제주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제주 호텔 등급별 가동률을 놓고 봤을 때 호텔 기준으로 봤을 때 5등급, 5성급이라고 합니다. 5성급이 1위, 약 한 84.07%로 차지하기 때문에 오늘 소개하는 분양 현장이 호텔 등급으로 따졌을 때 5성급 호텔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요. 이 현재 내국인 이제 국내 그 숙박 소비를 놓고 봤을 때 이 소비 패턴이요. 실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뭐 콘도라든가 펜션 비중들이 이 호텔 비중하고 비교했을 때 약 50%대 50%를 좀 그 막상막하를 좀 보고 있는데 외국인 숙박 소비를 좀 놓고 봤을 때에는 특급 호텔이 56.9%로 일반 콘도나 펜션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호텔을 이용하는 것이 조금 더 높다라는 측면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이제 숙박 관광객들이 점차 다양해지는 이 부대 시설이 많이 갖추어진 쪽으로 아무래도 이 특급 호텔, 특히 호텔 쪽으로 좀 뚜렷한 이 선호 현상이 나온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네 번째로 좀 놓고 보게 되면 제주도 내에 있지 않습니까? 5성급 호텔 중에 10년 이상
이 지어진 이제 비율이 약 한 80.4%. 그만큼 10년 이상 전에, 그러니까 10년이나 오래된 전에 지어진 호텔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제주나 지금 서귀포 대비했을 때 5성급 호텔이요. 이 상당히 지금 신축 호텔이 좀 부족하다는 점을 이제 한 포커스로 좀 놓고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내에 도시명, 이 복합 리조트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 차별화된 전략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높은 객실 가동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또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분양 현장이 싱가포르의 유명 호텔이죠. 우리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하고 좀 비교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모습에서 그런가요? 네, 일단 뭐 제가 구체적으로 좀 비교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같은 경우에 일단 크기면으로 좀 따져보면 연면적이 30만 2,172제곱미터, 그리고 카지노 시설 기준으로만 놓고 볼 때 15,000제곱미터, 객실 수로 보면 2,561객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에서도요, 이 마리나 벤즈 호텔이 이 관광산업 매출 약 41%로 이 계속 증가 추세를 좀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이는데, 자, 오늘 소개하는 이 분양 현장 같은 경우 연면적 기준이요, 30만 3,737제곱미터, 이 마리나 베이 샌즈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리고 카지노 시설이 있는데, 카지노 시설도 15,510제곱미터로 지금 마리나 샌즈 베이 그 호텔보다도 더 크다라는 걸 또 말씀을 드리고, 객실 수 1,600객실인데 지금 현재 소개하는 이 분양 현장 같은 경우는 호텔만 있는 게 아니라 호텔과 레지던스 이 두 개로 해서 복합으로 운영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제주도에 아무래도 풍부한 관광 자원이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 이 관광, 이 대형 이 오늘 소개하는 분양 현장 같은 경우는 국내 대형 이 관광업체가 이 운영 주체로서 또 사업을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좀 큰 특징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분양 홍보관 가서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카지노, 객실, 쇼핑몰, 야외 수영장 모두 다 들어서는 거 맞습니다. 크기는 제주도 최대, 그리고 높이는 제주도 최고라는 거, 한라산 다음으로 높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특히 전체 객실을 제주도 건축물 고도 제한선보다 높은 62m 이상으로 배치했습니다. 또한 객실 안에 욕실에서도 또 한라산과 제주 바다가 파노라마 뷰로 보이는 점이 또 인상적이었고요. 또 여러분 스위트룸 아시죠? 보통 호텔에서 몇 객실밖에 없는 게 스위트룸인데, 이곳은 바로 전 객실 전체가 스위트룸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혹시 말로만 이런 게 아닌가 싶었는데, 제가 직접 가보니까 이름만 붙여놓은 게 아니라 유닛이 정말 스위트룸이 맞았습니다. 확실히 관광 끝내고 와서 잠만 자는 호텔과는 격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건물 특징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역시 뭐 임대 수입이 주 목적이긴 해도 개인 휴양용의 리조트 형태로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드는데요. 생각하시는 조민기 전문가님 생각하시는 활용 전략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분양 현장 또 숨은 활용 전략이 또 하나가 좀 별도로 좀 있습니다. 네. 자, 그 얘기를 좀 먼저 좀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 기준으로요, 이 부산에 이 파라다이스 호텔이 좀 있습니다. 이 파라다이스 호텔도 카지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호텔 객실 수입으로 연 수익이 지금 현재 계산돼 있는 게 약 한 756억 원 정도가 이제 수입으로 매출이 발생을 했다 하고요. 또 카지노 운영 수익에서 약 한 연 이제 731억 원 정도가 이 부대 수익으로 이 수입이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바로 이 부대 수익입니다. 이 보통 저희가 호텔이나 레지던스 투자를 하시면 그 바로 호텔 객실에서 나오는 수입으로만 수입을 보통 임대 수익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 소개하는 분양 현장은 바로 이 카지노에서도 발생되는 운영 수익까지 바로 이 부대 수익이 결과적으로 배분을 해준다라는 특징이 좀 하나 있는데, 바로 이 활용 전략이 한 3가지로 좀 놓고 보겠습니다. 일단 연금형으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형이라는 점이 첫 번째가 아마 활용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제주도 관광 레저 증가로 인해서 자본 수익, 결과적으로 레지던스는 그대로 가져가시면 보통 아파트 투자처럼요, 이 가격이 올라가는, 그래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점이 두 번째 전략이면서, 이 세 번째는요, 이 해당 레지던스도요, 1년에 이 무료로 또 해주는 또 제공되는 서비스가 있다 보니까 개인 휴가, 뭐 예를 들어 별장용이나 휴가용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활용 전략을 가져가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는데 한 번 더 이제 제가 오늘 샘플로 호실 하나, 이 우리가 객실, 레지던스 객실 하나를 좀 설명을 드리면 분양가 5억 3,965만 원인데 부가세 별도 금액이다. 그러면서 월 임대를 예상하는 것이 약 268만 원 정도가 되는데 실제 지금 대출을 적용하신다 그러면 실투자 2억 6,965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상 수익 부분에서 좀 전에 얘기했던 바로 이 부대 수익 부분이 아직은 그 매출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출이 발생하는 그 수익 자체를 분배까지 해드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잡아놓은 예상 수익보다는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노용오거리 하면은 저한테 유명한 게 이제 고기국수집이 유명해요. 네. 그 부분에. 그리고 또 거기 유명한 또 삼겹살집이 또 삼성동에도 와 있고 그만큼 노영동 자체가 그 제주도를 대표한다고 하는 그런 핵심적인 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대규모로 들어오는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어떤 뭐 입지가 갖고 있는 힘이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보다 성공적인 매수를 위해서 주의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주도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은 있지만 투자하실 때 주의사항도 꼼꼼하게 짚어주시죠. 네, 뭐 항상 임대 수익형이 그렇습니다. 뭐 보통은 이제 단기적으로 가느냐, 중장기로 가느냐에 따라 보통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오늘 소개하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도 단기성이 아닌 중장기성이 두기 때문에 가장 포커스를 보셔야 되는 거는 바로 안전성에 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참여하고 있는 업체뿐만 아니라 실제 또 입지, 위치하고 있는 위치, 그러면서도 주변에 관광객 수요가 몰리는 그 수요, 바로 이런 부분을 좀 놓고 봤을 때에는 그런 점들 분명히 저희 전문가들도 다 꼼꼼히 살펴는 봤습니다만 해당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 꼭 답사를 통해서 확인을 또 거치셔야 되는데 기회가 하나가 또 있는 것이 뭐냐면 뭐 제주도에 계신 분이 그 해당 분양 현장 가보시는 건 문제가 없는데 혹시라도 내륙에 계신 분들이 있을 때에는 이 해당하는 쪽에서 항공권을 또 제공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한번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결국은 수익성인데 지금 현재 수익이 단순한 객실 수익이 아니라 부대 수익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제 전국에서 카지노 시설 운영하는 몇 개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례들도 저희 또 전문가들하고 꼼꼼히 한 번은 또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현장 만나봤습니다. 제주도 노영동에 위치하고 있는 핵심적인 지역이죠.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호텔, 레지던스 같이 겸용되어 있는 이 호텔 상품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가장 규모로 들어오기 때문에 싱가포르에 있는 호텔과 비견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외형도 갖추고 있고 또 실제 연금처럼 수익도 받을 수 있으면서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할 수 있으면서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전략을 잘 짤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겠습니다. 제주도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커갈 수 있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잘 유념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지역번호 02-2000-4899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화재 분양 현장 소개해 주신 조민기 전문가님 그리고 생생한 현장 정보 전해주신 박시영 리포터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분양 현장 그 후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